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오늘은 25학년도 연세대학교 UD죠. 특기자 전형의 문제를, 숙제인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이 면접은 영어 지시문과 영어로 답변을 해야 되는, 네, 영어가 매우 중요한 면접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실 것은 영어의 플루언시, 유창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정확하고 또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맞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드려왔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영어 실력보다는, 네, 그러니까 스피킹 실력보다는, 네, 리딩 앤 컴프리hen션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년도 문제에서는 뭐 조금 쉬웠다라는 반응이 처음에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평년도의 난이도를 유지했던 것 같고요. 아마 쉬웠다고 처음에 반응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세부 문항이 보통 한 그 5개 정도였는데 이번에 3개로 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준비할 거 좀 적다 보니까 쉽다고 느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답변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평균 정도의 노력은 들어갔어야 했다. 그래서 사실은 쉬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조금 입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선 연세대 문제 특징으로 먼저 보이는 것은 뭐 이것은 다른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배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40%, 2번 문제가 60%.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세대는 8분 준비에 5분 면접이니까 대강 문제 따졌을 때 여기를 한 그럼 2분 정도 생각을 하고 여기를 한 3분 정도. 실제로는 이걸 짧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더 비중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도 이제 세부 문항이 1번은 하나고 2번에서는 2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배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애도 이제 보통은 1번에 세부 문항 2개, 2번에 3개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거 하나씩을 대략 1분씩 말하면 거의 다 떨어지기는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언제나 했던 것처럼 이제 논제 분석을 먼저 의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으로 가보죠. 퀘스천 1입니다. Drawing on the information in passage 1. 자, 어쨌든, passage 1에 나와 있는 그런 정보를 따라 봤을 때,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physical and moral disgust?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리고 도덕적, disgust, 혐오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이 혐오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일단,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제시문을 안 봤다는 전제에서, 비교죠. 그럼 비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제가 이 오른쪽에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비교는, 이제 제시문 2개를 비교할 때는 이제 사실은 그 2x3 매트릭스를 그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메모가 어떻게 되냐면 자 1번 자 근데 얘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compare and contrast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그냥 디퍼런스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차이점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차이점이랑 당한 뭐를 생각해야 된다? 기준을 잡아야 돼. 기준 없이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신체적 혐오는 이러저러하고요. 도덕적 혐오는 이러저러하고 설명하는 것은 요약이지. 그건 비교가 아니라 그랬으면 항상 중요한 거는 비교와 요약은 다르다. 항상 비교해서 뭐를 잡아야 된다? 기준부터 잡아야 된다. 그럼 기준이 뭐를 잡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충 기준 A라는 것이 있고 뭐 기준 B라는 것이 있다고 치면 기준을 잡아놓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여기서는 좀 신체적 혐오와 이제 그러면 이제 도덕적 혐오가 무엇이 다른지를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A, B, 뭐 혹시 3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3개까지 한번 잡아 놓아 보겠습니다. 사실 4개까지 잡을 필요는 보통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형식적인 차이점 잡을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2개 정도 메일을 잡으면 되고요. 혹시 있다면 3개까지 잡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이 이런 식으로 일단 개요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좀 내려야 되니까 1번 이렇게 하고 자, 퀘스천 2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패시지 2도 안 읽었지만 퀘스천 2는 뭐가 있느냐? The anti-obscenity campaign 비디오 멘션에서 어쨌든 패시지 2에는 아마 뭐그 비만에 대응하는 반비만, 뭐 탈비만 캠페인 비디오가 있나 언급이 되나 봐요. 그것이 was criticized by some viewers, 뭐 비판을 받는데요.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 who felt that it unfairly represented obsessed people,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을 약간 부당하게 취급한다, 부당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디오가 뭔가 비만자들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disgust를 불러일으키는 거겠죠. Do you agree with this criticism?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라고 나와 있고 based on, 근데 뭐 동의할 필요 없는 거겠죠. Based on your readings on those passage. 그러니까 이건 패시지 1, 2가 엮입니다.
What are the potential benefits and dangers of such campaigns? 자, 그러면 가보죠. 2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2번에서 어째 첫 번째 A 퀘스천은 좀 논점이 나눠지죠. 예, A라고 할게요. 예, A라고 하고 첫 번째는 일단 이 패시브가 뭔지 모르겠는데 반비만 캠페인이 이유가 이제 비만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느냐. 그럼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어그리와 디스어그리죠. 일단 이걸 결정을 해야죠. 그다음에 다음 문장 뭐 based on your readings on verses 양쪽을 읽었을 때 what are the potential benefits and dangers of such campaigns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이 가져오는 일단 위험성과 이익 그러니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겠느냐 그럼 일단 어글 디스어글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 근거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캠페인이 갖고 있는 어쨌든 베니핏 장점 또한 베니핏 갖고 있는 단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 2-A로 가면 2-B로 가죠. B로 가면 자 다른 예를 들어라. past or present 뭐 과거에 있었거나 지금 있거나 in which moral disgust 어떠한 이전 도덕적 혐오가 뭐 문화적이든 종교적이든 뭐 젠더 차원이든 was effectively used to shape opinions and control behaviors. 그러니까 뭐 음, 사람들이 어쨌든 영향을 준 거죠. 의견들을 이제 뭔가 바꾸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행동을 바꾸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이거 사례 문제죠. 전형적인 사례 문제는 이제 3단계로 크게 가죠. 그래서 사례, 제시. 두 번째는 사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세 번째는 근데 여기서 지금 도덕적 혐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가 어떻게 도덕적 혐오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도덕 혐오 조건은 위에서 아마 제시문 패시지 1에 보면 좀 자세히 나오겠죠. 그거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것이 뭐 의견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렇게 먼저 논제를 정리하는 건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제시문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오는지 우리가 짐작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논점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메모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쭉 일단 포인트들을 펼쳐놓고 개요를 잡아놓고 제시문들을 읽으면서 거기 이제 내용을 채워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그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조금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까요? 넘어가서 패스지 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차이점을 찾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쭉 읽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제 이 혐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어쨌든 크게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항상 중요시하게 보는 하우에버부터잖아요. 하우에버.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디로까지는 처음엔 감정이었었는데 감정이 어디까지 확장되자 소셜 앤 모럴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루진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발견을 했는데 이런 이제 그 혐오라는 감정을 피지컬한 측면만 아니라 어디까지 확대된다? 이제 바이올레트 소셜 럼스 사회적 규칙 규범을 어겼을 때에도 나올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 뭐 방어 기제인데 이건 공통점이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방어 기제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거? 이제 이른바 imagined stress 상상된 위험 양쪽 다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쭉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약간 가상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닌데 이건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약간 허수아비 차이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이 이제 두 개가 나타나는 원인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걸 이제 그 일단 기준이 뭐가 되느냐를 하나 적어야겠죠. 이 혐오가 일어나는 기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요소로서는 혐오의 기준.
기준에 있어서 일단 신체적 혐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이 앞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뭔가 약간 그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몸의 보호, 몸의 자극을 줬을 때 이제 나타나는 차이가 이제 하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본능적으로 치환한 측면이 있는 거고, 두 번째 혐오의 기준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 규범이다. 두 번째는 따라서 이제 이런 혐오의 기준을 가보실까요? 헷갈리니까. 혐오를 어떤 발생시키는 원인 혹은 기준이죠. 또 다른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 발생하는 어떤 특성이 신체적 혐오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본능적, 뭐 약간 무의식적에 가깝죠. 인투인지라는 표현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은 물론 이것도 뭐 생각을 오래 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약간은 기본적으로 일단 뭐 이성적으로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의식적 혹은 인식에 따라서 변화된 측면이 있죠.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 더 적는다면 뭐 연장선이 있긴 한데 이제 본능 약간 이제 그 신체적 혐오는 자연현상, 뭐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가치 판단의 여부에 있어서 이건 이제 가치 중립적이죠. 음. 이거 자체가 혐오가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 다른 모럴 엘리먼트가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에 따라서 규범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관적. 음.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가치가 판단이 반영돼 있다. 가치 편향적. 이걸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까지 잡아도 될 것 같고요. B랑 C는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쳐서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2-A에서는, 그럼 일단, 네, 지금 패스 2로 가야죠.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2로 가면 이제 비디오에 쭉 나오는데요. 다시 좀 띄워놓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제 부당하다고 얘기할 때 이제 부당하다와 아니다 얘기할 때 좀 로직 근거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래 이걸 이제 그렸을 때 이거는 정말 뭔가 그 뚱뚱한 사람들 아니 비만인 사람들을 정말 부당하게 처리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걸 따라가야 돼요? 위에서 나왔었던 상대적으로 네, 이건 이제 문화적 혐오에 도덕적 혐오에 그걸 따라가야겠죠. 만약 그렇게 한다고 왜? 왜냐하면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비만이라는 것이 비만은 나쁜 것이라 얘기하는 게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뭐 시공간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이 부당하다고 보려면 이거는 약간 위에서 보셨던 어떻게 도덕적 혐오 라인에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건강함을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럼 여기서 그 비디오로 불러일으키고 가는 것은 뭐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적 혐오죠. 저렇게 몸에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지. 뭐 이게 꼭 나쁜 사람, 저 비만인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당하다고 봤을 때 부당하다고 봤을 때 정보 갖고 가는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시지 1을 이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그럼 이런 게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단점은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것도 이제 약간 그 연장선에 있는 거죠. 장점은 이제 이게 약간 정당하고 보는 쪽 논리를 살려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당사자들의 건강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이제 위에 어떤 게 나와 있어요? 셀프 커럽션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게 될 것이고 단점은 뭐예요? 그럼 이제 그런 디자이어 때문에 피자 한 조각 먹다고 이제 뭐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점은 뭐야? 이 사람들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더니스, 하자화 시켜서 배제해 버린다. 이런 점들이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충분하겠죠. 자, 다음 2-B로 가겠습니다. 그 사례 문제가 항상 어려운데요. 제가 사례 문제는 두 가지 계속 강조를 드려왔죠. 다른 학교 문제에서도. 첫 번째, 우선 균합적으로 찾아라. 연속 찾지 말고 조건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그러면 시간 안에 못 찾으니까
일단 하나 찾아서 걔를 조건에 두드려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찾은 사례를 그냥 밀고 가야 된다. 마음에 좀 덜 든다고 해 바꿀 경우에는 시간 안에 제대로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사례로서 얘기되는 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LGBT 얘기를 하는 선배들도 있었고, 장면을 푼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면 뭐 상황에 서 무슬림 혐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뭐든지 다 해결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쨌든 사회적 소수자라는 얘기들이 일단은 조금 어울릴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어떤 설명이다. 그건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어려운 건 이제 3번이죠. 이 도덕적 혐오의 조건에 어떻게 충족을 시키느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피지컬 디스커스트가 아니라 도덕적 혐오라는 요건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건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저기 1번에서 찾았던 뭐 혐오의 기준, 발생 특성, 가치 판단 여부겠죠. 그럼 이제 이 소수자에 대한 어떤 이런 약간 그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몸이 어떤 본능적인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규범, 사회적인 규범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제 본인의 우리도 모르게 학습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이 본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성과 약간 의식적인 것이다. 이걸 달리 말하면 좀 우리가 어떻게 뭐 머리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요소는 어떤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가치 편향적이다. 그러니까 가치 편향적이라는 것은 꼭 나쁜 의미가 상대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규범에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규범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1번에서 찾으신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다 검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례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동을 바꿔놨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충분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년도 유디기출 문제 풀어봤고요. 제시문이 영어로 돼 있고, 발언을 영어로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네, 다른 문제랑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네, 유디는 특히 뭐 주룩주룩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포인트에 맞는 요소들이 꼼꼼히 들어갔을 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 문제 분석부터 제대로 알고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네, 이를 토대로 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저하고 이 유디 면접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네, 요 홈페이지 유튜브 앞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네, 시간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